뭐 이제 문제를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 푸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보험. 자, 일단은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고요.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은요, 적과 후 착과수가 조사가 끝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착과 감소 가시수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과중을 곱하면 착과 감소량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자기 부담 감소량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조사 내용을 통해서 미보상 감소량도 알아서 결국은 착과 감소 보험금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약이 두 개 있네요. 사과하고 단감 계약이 있습니다. 자, 특별 약관 이제 가입 여부에서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미가입은 뭐예요? 적과전에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품종이 A품종, 한 품종만 있네요. 그리고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720개, 표본주 수는 9주 그랬으니까 적과 후 착과수는 이거 보시면 720 나누기 9 하면 한 주당 평균 착과수 합계고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그다음에 단간계약 봐보세요. 5종 한정 보장 가입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특이하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 5종 한정 가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A, B 품종 두 개 있고요. A 품종, B 품종 이렇게 실제 결과의 수, 조사 대상 수 바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제 결과와 조사 대상이 같을 때는 뭐예요? 미보상이나 고사나 수학불능 주수가 없다는 얘기고 다를 때는 뭔가 차이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감의 비품종의 실제 가수는 200주인데 조사 대상이 170주라는 것은 30주는 반드시 뭔가 고사 주수라든가 그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나 미보상 주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주 착과수 합계는 1020개, 뭐 표본주 6주니까 얘는 주당 착과수를 계산한 다음에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게 되면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물음 1번 봐볼게요. 위 사과가손입니다. 계약 1건이죠. 예, 사과가손.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확인됐대요. 자, 우박 그러면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조수의 일부 피해도 확인됐다. 자, 우박 피해가 확인됐다. 자, 인정됐다면 조수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착과감소 과실수는 평창만 해서 적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어요.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자연재해가 반드시 발생했어요. 분명히 발생했다면 그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평창 마이너스 적착이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베이크를 주는 거죠. 자, 속이려고 조수의 일부 피해도 확인되었고 조수로 인한 일부 피해 주수가 20주로 조사됐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착과 감소의 수 계산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렇게 되죠.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착과 감소는 이것 때문에 이런 재해 때문에 이만큼의 과일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특약 적과전에 특약의 미가입건에 대해서는 미가입건에 대해서는 이때는 뭐냐면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가 인정됐다면요. 그 피해가 인정됐을 때는 무조건 평창 마이너스 적착이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적과전의 모든 사고예요. 조건이 모든 사고입니다. 사고가 조수해나 화재 사고로만 발생해야 되고요. 조수해 화재 사고로만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수해 발생하고 화재 발생하고 자연재해 발생하면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 발생한 거예요. 조수해 화재 이런 것만 발생해야 돼요. 조수해가 한 번 발생하든 화재가 여러 번 발생하든 그러면서 그 규모가 일부여야 돼요. 일부 규모의 사고가 조수해 화재 사고로만 저까지 쭉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착과 감소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평착 마이너스 평균 착과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한 값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서 뭐다? 작은 게 착과 감소 과실수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최대 인정 피해율은 조수해나 화재 사고로 그 피해 규모가 일부일 때 이때 나무의 피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나무가 고사주수다 플러스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뭘로 인해서?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원래 화재가 2분의 1 이상 소실됐다. 2분의 1 정도 소실되면 수확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수확불능이다. 나무는 안 죽겠다는 거고요.
3분의 2 이상 탁 타버렸다 그러면 이건 뭐다? 나무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뒤에 용어집 보시면. 그래서 거기다가 고라니가 이파리 몇 개 따먹었다 그러면 기약자 입장에서도 아, 이거 피해 입었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한다고. 일부 피해 주수. 얘네들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뭘로 인해서요? 적과전의 모든 사고가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이런 나무들이 발생하면 이게 뭘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이게 뭐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적과전에 지금 특약 가입 안에서 2에 해당되는 거죠. 2당이. 그러면서 뭐해서 우박 피해가 발생했어요. 우박 피해. 그럼 자연재해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수에도 있다는 거예요. 조수에도. 그때는 어떻게 한다? 조수에는 적과전의 모든 사고가 조수의 화재로 규모가 일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뭐다? 모든 사고 중에서 자연재해가 있어버리잖아요. 자연재해가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적과전의 자연재해다라고 하면 적과전의 그 농지, 과수원에 전체 피해를 끼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박이 오면 나무 두 주한테만 우박이 쏟아진다. 또 냉해가 오면 나무 두 주한테만 춥고 나머지는 그냥 더워서 선풍기 들어오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과수원 전체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평창만에 적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조수에다 그러면 나무 1000주 있으면 5주만 박살냈어요. 그럼 5주만 피해 입은 거지. 나머지 995주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만큼만 보상하기 위해서 최대 인정 피해라는 걸 계산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 얘는 뭐다? 지금 특약 미가입 관련해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집에는 그냥 적과 후 착가수만 계산하면 착가 감소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왜? 평착이 이 집은 2만 개로 조건을 줬어요. 2만 개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적과 후 착가수만 알아내면 착가 감소가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적과 후 착가수 위에 조건 줬죠. 720개 달렸대요. 자, 표본주 몇 주에서? 표본주 9주에서 곱하기 자, 과일이 이게 뭐예요? 얘 이름이 뭐다? 주당, 한 주당, 표본주 한 주당 달려있는 과실수라고 해요. 착과수. 언제 조사했다고요? 적과 후에 조사해서 그냥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하는 거예요. 조사 시기만 그냥 써놓은 거야, 앞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적과 후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근데 적과 후에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표본주 한 주당 달려있는 과실이 이만큼이다.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를 뭐라 본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200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뭐다? 적과 후 착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과 후 착과수가 16,000개이므로 이 집에서는 이제 이 착과 감소 가수는 평착 마이너스 16,000개에서 4,000개가 착과 감소 가수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근데 금세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조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조건을 보고 얘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 보고 알아야 아 이렇구나라고 합니다. 자, 물음 2번 봐볼게요. 단감 가입입니다. 단감은 5종 한정 특약 가입했죠. 5종 한정 특약에. 그러니까 5종 한정이면 적과 전에 보상한 손해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 우박 피해 발생했고 강풍 피해 발생했고 집중호우로는 피해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다음을 보고 착가 감소 과일수를 계산하시오. 자, 착가 감소 과일수가 자 여기는 1번은 저 뭐예요? 특약 미가입이고요. 자, 2번입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얘는 뭐다? 이제 특약 5종 한정이에요. 5종 한정. 자, 5종 한정 특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과 전에만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적과 후에만 적용되는 특약이 뭐예요? 과실에서는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보험 전 기간에 적용되는 특약은 나무 손해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종 한정 특약에서는 착가 감소 과실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얘는 더 쉬워요. 얘는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자,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고요.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비율. 요거 중에서 작은 겁니다. 그냥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얘는 뭐냐?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최대 인정 피해율은 적과 전에 5종 한정재해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율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뭐다? 우박에서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가설에서는 낙엽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있죠. 얘는 뭐야? 더벅주수, 매몰, 유실, 침수, 절단부 이런 거 소실 2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한 나무 피해율 이 셋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쪽을 살짝 써보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적과 전에 이 집에 1차 사고로 자 우박이 왔어요. 그래서 우박의 유가 타박률이 유가 타박률이
자, 얘는 뭐 20%. 자, 2차 때 또 그 한 며칠 있다 또 우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가타반율이 18% 나왔습니다. 자, 3차 때 자, 우박이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22% 왔다는 거죠. 이때 우박의 유가타반율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최대 인정 피해율은 우박에 있는 유가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중 제일 큰 거거든요.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박에 대한 유가타박률이 이게 사고가 3번 났다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합산할 거냐, 아니면 가장 큰 거 쓸 거냐, 마지막 거 쓸 거냐, 평균값을 쓸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얘는 뭐냐, 조사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씁니다. 큰 거 쓰기 때문에 얼마? 22%짜리가 일단 1위 자세를 잡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가타반과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중에 제일 큰 놈이 이 자리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이에요. 자, 최대 인정 피해율 우박이고요.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에요. 얘는 반드시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자, 1차 사고 때 자, 낙엽률 나와 있을 거예요. 낙엽률 만약에 19%. 그 다음에 경과일수 30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사고 때 조사해 보니까 낙엽률이 20%입니다. 경과일수 뭐 50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차 사고 때 자, 낙엽률 자, 21%입니다. 경과일수 자, 60일 이렇게 조건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얘는 각 사고 시마다 조사된 낙엽률에 따라서 낙엽 인정 비율을 계산해 내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이때 제일 큰 낙엽 인정 비율 하나만 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에서 경과일수 이렇게 빼는 거라고. 자, 얘때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계산할 때 낙엽 인정 비율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찍었을 때 찍자. 일단 찍자. 자, 만약에 이게 단감이라고 했을 때요. 단감이 문제예요. 떫은 감은 간단해요. 떫은 감은 낙엽률 제일 큰 게 제일 커요. 낙엽 인정 비율도. 떫은 감은. 근데 단감은 달라요. 얘가 크다 해서 얘가 제일 큰 값이 아니에요. 역할을 얘가 해요, 얘가. 얘가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차 사고 때 낙엽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궁금합니다. 자, 이때 단감의 경우에는 1.0125 곱하기 낙엽률 0.19 19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30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때 여러분 15% 나오네요. 약 15%. 소수 좀 절사 한번 시켜봅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1.0125 곱하기 0.2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50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13% 나옵니다. 소수 좀 절사 시켜봤어요. 자, 1.0125 곱하기 곱하기 0.21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60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12% 나오네요. 12%.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값인지는 아시겠죠? 그때 낙엽률이 제일 큰 게 어떤 게 얘가 얘. 처음에 조사한 게. 얘는 제일 작잖아요. 작죠? 작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다고요? 얘는 이 구조를 보면 돼요. 1.0125 곱하기 낙엽률이에요. 여기 있는 이 값에 얘를 빼는 거예요. 빼.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자, 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는데 얘 값이 크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얘 값이 크면. 경과일수가 크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절대 속지 않고 반드시 계산해보고 가장 큰 값이 어디로 온다고요? 1이 온다는 겁니다.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 피해율이에요. 떫은 감은 간단하다 했죠. 떫은 감은 뭐예요? 낙엽률이 큰 게 낙엽 인정 피해율.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서 얘가 떫은 감이라는 거예요. 떫은 감. 떫은 감이라면 물질도마가 따지라고 얘 무조건 갖고 오면 됩니다. 21%. 떫은 감에서 얘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얘 계산하는 동안은 뭐다?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왜? 경과일수를 안 쓰니까. 떫은 감일 때는 뭐냐면 0.9662 곱하기 낙엽률에서 여기에서 뭐만? 고정수치. 얘만 뺄 거거든요. 시간이 경과하든 말든 무조건 필요 없이. 떫은 감일 때는 무조건 큰 값 한 번만 계산해서 빠르게 처리하시고, 단감일 때는 반드시 다 계산해 보시고 어떤 게 가장 큰 놈이 이 자리에 올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피해 입었어요. 자, 적과 전에 5종 환경이면 나무가 어떻게 된다? 토복 쓰러질 수 있겠죠. 강풍이니까 강풍, 태풍인 걸로. 그 다음에 매몰될 수 있어요.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단 부러질 수도 있는데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절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불 탔다, 소실 2분의 1, 그 다음에 침수 주수를 조사합니다. 얘네들 각각을 전부 다 더한 값에다가 뭘로? 실제 결과수 나누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이 나무피해가 있다는 거죠. 4월 20일 날 절단, 자, 2분의 1, 5주, 이렇게 되고요. 4월 30일 날 소실 2분의 1, 10주.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침수, 주수, 자, 침수 피해, 입은 주수. 입은 주수, 100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대신 항상 침수 피해 입은 주수를 주면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과실 침수율이라는 걸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실 침수율 안 줬으면 여러분 땡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과실 침수율이 30%로 조사된 다음 조사 내용을 보고 그러면 앞에서 이미 줘버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놓치고 뒤에 밑에부터만 찾으면 뭐다?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서에 지금 문제의 첫 머리말에가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얘가 과실 침수율이 30%다. 30%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냐면 이 사고 때마다 나무 피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무 피해는 누적 값입니다. 누적 주수 나누기 실제다. 그럼 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의 전부 다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때마다 나오는 얘네들 나무들 합계.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집에서는 몇 개? 만약에 이 집이 단 실제 결과 주수는 200주이다 라고 조건을 줬다면 그때 돼요. 실제 결과 주수 200주 중에서 피해 입은 나무가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5주, 그 다음에 소실 2분의 1, 10주, 침수 피해 입은 거 100주의 과실 침수율 0.3 하게 되면 이게 뭐다? 나무 피해입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피해율이 1이 오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놈하고 평년 착과수 고반 값과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 중 작은 게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다. 요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고 이런 문제를 글로 쓰는 문제들은요. 이 수험생의 머리에서 많은 것을 꺼내는 걸 요구하거든요. 출제자분들은.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나머지는 뭐다?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해결하라는 얘기니까 그거 조사 방법이라 이런 것들은 다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음이 봐볼게요. 단감에 적과제는 우박 피해, 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다음과 조사했다. 다음을 보고 착과 감소 가수를 계산하시오. 단, 평년 착과수는 6만 개이다. 각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는 %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제시된 조건 이외에 고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유가타 방류는 1차 때 5%, 2차 때 10%, 3차 때 8%면 어떻게 된다? 10%짜리가 일단 총 유가타 방류는 대장이네요. 그럼 10%에다 동그라미 탁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엽률 확인한 거 2차 사고 때, 10%입니다. 얘 지금 단감이에요. 단감이라는 건 뭐 다 계산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과일수 20일. 2차 사고 때 17%, 경과일수 40일. 3차 때 18%, 경과일수 60일로 조사했다. 그럼 이때는 사실은 1차 것은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출제자가 각 사고별로 낙엽인정 비율 다 계산을 하라고 하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고별로. 근데 이거는 뭐냐, 이제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거예요? 2차 거 아니면 3차 거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느낌은 뭐예요? 느낌은 2차 거 좀 느낀 것 같긴 하죠. 근데 2차, 3차를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 경과일수 때문에 그래요. 경과일수 때문에. 그래서 낙엽률로 인해서 2차 사고 때 낙엽인정비율이 가장 클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답지 한번 봐보세요. 답지 보시니까 낙엽인정 피해율이 1차 때는 뭐예요? 7.3%니까 7%, 그 다음에 2차 때는 11%, 3차 때는 9%. 그렇죠? 그랬으니까 2차 게 11%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박에 10%짜리 낙엽 인정 피해율 11%짜리 일단 이게 두 개 만났고요. 나무 피해. 1차 때 강풍으로 절단 2분의 1 고사지수가 10주, 2차 사고 때 강풍으로 더벅되어 고사지수 12주, 3차 사고 시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고사지수 8주 발생했고 각 주수는 중복되지 않으며 이 나무 피해는 모두 비품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두 비품종이라는 힌트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비품종이 실제 가서 나눠가지고 틀려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속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300으로 나눠야 돼. 가선 전체의 실제 결과수란 말이에요. 평년차 가수가 300, 과선 전체의 평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품종이라고 딱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200주로 나눠서 답을 좀 틀리게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제발 좀 떨어져 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겠잖아요. 여러분 출제 잘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쉽게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 그럼 다 2차 시험 합격률 100%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수. 자, 이분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신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나무 피해율은 몇 프로 나옵니까? 뒤에 답지 한번 봐보세요. 나무 피해율은 보니까 누적입니다. 나무 피해율은 쉽게 누적 주수 나누기 거선 전체의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래서 누적 주수가 총 30주고요. 300으로 나눴죠? 네, 그랬으니까 10%입니다. 그럼 총 대장은 몇 프로예요? 자, 육아 타방률 10%, 낙엽 인정 피해율 11%, 나무 피해율 10%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 11%가 이 자리에 오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년 착과수의 낙엽 인정 피해율 11%한 값과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저가 후 착과수로 뺀 값 중 작은 게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예요? 6만 개 마이너스 5만 개 한 값과 6만 개 중에 11% 6,600개. 그래서 즉 6만 개에서 5만 900개를 뺀 값 9,400개하고 6만 개에서 곱하기 11%니까 6,600개입니다. 그러니까 9,400과 6,600 중 작은 게 어떤 거냐? 6,600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음 3번. 단감과수원의 계약상과 조사 내용. 물음 2의 답을 적용하여. 자, 1인 게 무섭죠. 왜냐하면 물음 3은 물음 2번에 답이 틀리면 죽었다 깨나도 3번은 맞출 수 없어요. 채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죠. 2번 틀리면 채점 무조건 빵점 주면 간단하니까. 왜? 물음 2의 답을 갖고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적용하여 자기부담 감소량을 계산하시오. 단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다? 기준 착과수입니다. 기준 착과수. 그럼 기준 착과수라는 건 기억나시죠? 기준 착과수라는 것은 적과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 즉 인정된 착과 감소 있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는 경우는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다. 얘도 사고가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인정된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집이 평착수가 10,000개라는 거예요. 자, 적착수가 12,000개예요. 이 집은 특약이 없어요.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대요. 근데 적과전에 내행의 사고가 확인됐대요. 인정됐대요. 이 집에 착과 감소 횟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거잖아요. 이 집은 간단하죠. 평착만 해서 적착이잖아요. 왜? 특약 가입 안 했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사고 발생이기 때문에 착과 감소 횟수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죠. 그래서 10,000개 마이너스 12,000이 되기 때문에 뭐다? 0개가 착과 감소가 되죠. 그럼 이 집의 기준 착과수는 뭐다?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보고 적과전에 이것만 보시지 말고 결과를 보시고 이 집은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12,000개구나.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또 이런 경우는 어떨 거냐? 자, 8,000개. 자, 이 집에 특약 없고 적과전에 내용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인정된 착과 감소 있냐 없냐를 하죠. 이때는 뭐다? 자연재해 발생했죠. 그랬으니까 평착 10,000개, 적착 8,000개 했으니까 2,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내용이 안 왔다면 이 집에는 몇 개의 과일이 달렸겠냐라는 게 기준이에요. 하니까 적과 후 착과수 8,000개에다가 내용 때문에 과일이 안 달린 거 2,000개는 달렸을 거다라고 해서 기준 착과수가 10,000개가 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가 8,000개 똑같습니다. 자, 이 집에 적과전에는 내용에는 없고요. 자, 조수에 화재가 일부 피해로 나무 피해율, 이제 귀찮으니까 나무 피해율, 자, 5%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5%가. 그럼 이 집에서의 기준 착과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뭐예요? 인정된 먼저 착과 감소가 있나 없나 보셔야 되겠죠. 이때 적과전의 모든 사고와 조수의 화재 일부로 나무 피해율이 5%만 조사되고 자연재해는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 집은 두 가지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한 값 중 뭐다? 작은 거다, 작은 거죠. 그러면 작은 거니까 평착이 10,000개에서 적착 8,000개, 그 다음에 10,000개 곱하기 0.05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니까 얼마예요? 2,000개와 500개 중에 작은 거 500개가 되네요. 500개. 그러면 이 집에서는 원래 뭐다? 이 조세 화재 안 왔다면 조세 화재, 이 지금 자연재해는 어차피 안 왔으니까 조세 화재가 안 왔다면 과일이 몇 개 열릴 수 있냐라는 거죠. 적과 후 착과수 8,000개다 플러스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어 5,000개 해서 500개 해서 총 이 집은 원래 재해가 없었다면 8,500개의 과일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척과전에 사고 있으면 무조건 평착이 곧 기준 아니야라는 위험한 발상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이 집은 뭐다? 당가민이고요. 5종 환정 특약 가입했었죠. 그랬으니까 기준 착과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위에 나와 있죠. 5만 900개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6,600개가 되네요. 그랬으니까 5만 7,500개가 기준 착과수고요. 기준 수확량은 여기다가 뭐다? 과중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고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1과목, 2과목이 애매하게 나온 게 이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종합연방식 보험금에서 이렇게 해요. 자, 보험금의 지급 한도예요. 보험금 지급 한도는 자, 산정된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산정된 이 보험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 보험금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산정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시에는 최종 보험금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뒤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단,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도 같다라고 해놨어. 이제 이 자리가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액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은 언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원래 얘는 증액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착이 5만 개예요. 적착이 6만 개면 원래 6만 개에 해당하는 걸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5만 개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증액을 해주질 않습니다. 대신 감액만 해요. 평착이 5만 개인데 기준 착과수가 4만 개다. 그럼 4만 개로 가입 금액을 줄여버려요. 그게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 이때 이 집이 만약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건 뭐냐면 기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가 작다. 자,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년 착과수. 백과전에서 1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는 뭐다? 평년 착과수에 몇 프로를 보험에 가입하냐? 이게 중요하죠. 몇 프로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100% 사이를 10%씩 단위로 가입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100%다 가입합니까? 평년 착과수에 100%다 가입합니까? 100%다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를 내가 혹시 몰라서 문제집에 한두 문제 넣어놨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을.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감액을 줄였다는 거예요. 당초보험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준 착과수하고 평년 착과수인데 이때 얘가 무조건 커야 돼요. 커. 같거나 큰 게 아니에요. 같으면 평착 같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평착이 10,000개, 기준 착과수가 15,000개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10,000개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15,000개 달린 집이네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뭐다? 15,000개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 보면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보면, 예, 반대로. 아이고, 헷갈렸습니다. 예. 자, 평착이, 10,000개. 자, 기준 착과수가 6,000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얘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 10,000개 해당되는 걸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얼마예요? 6,000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6,000개에 해당하는 걸로만 보험금을 줄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 차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반환해 준단 말이에요.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은 보험의 평년 착과수의 100%를 보험에 가입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합니다.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문제집 보시면 어차피 1과목에도 보면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평년 차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평년 차가수에다 가중을 곱하면 평년 착과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100%잖아요. 얘가 평년 착과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은 어떻게 한다? 항상 기준 착과수가 있고 평년 착과수가 있을 때 이때 평년 착과수가 크고 기준 착과수가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겠죠? 올해까지만 이래요.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이때 따셔야 돼, 자기는. 또 하나 또 숨어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 그냥 심플하잖아요. 심플하니까 항상 기준 착과수는 항상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준 착과수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과손에 달릴 수 있는 과일이 몇 개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해만 소거되면 원래 이 과일이 몇 개 달렸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착이 10,000개, 적착이 8,000개의 적과전에 특약 가입 없고 냉이 발생했다. 그럼 뭐다? 냉이만 안 왔다면 2,000개는 과일이 달려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0개 플러스 8,000개, 10,000개가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착과수 개념도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건은 참고로 이 비계약은요,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대상입니다. 비계약 건은. 됐죠? 감액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액이잖아요. 왜? 평전 착과수보다 기준 착과수가 작잖아요. 그렇죠? 평착이 6만 개, 기준 착과수가 57,500개잖아요. 그래서 감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 문제가 나와, 이제 좀 더 감액하라고 하는 문제가 조건 걸어서 하니까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될 겁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있는 32번 문제입니다. 적과전 종합연 방식 보험에 가입한 떫은간 가손의 적과 후에. 자, 여기서 여기 상황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문제에다가 조건 살짝 걸어놓거든요. 자, 봐볼게요. 적과전 종합연 방식에 가입한 떫은감. 일단 떫은감이에요. 떫은감. 그 다음에 떫은감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떫은감 체크하셔야 됩니다. 떫은감에 적과 후입니다. 생육 시기는 적과 후에 뭘로 인해서 가을동상이로 2피해 인정됐습니다. 2피해 인정됐으니까 뭐다? 정상과실도 피해과실로 적용한다라고 딱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조건을 살짝 숨겨놓고 밑에서는 전혀 모른 척 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챙겨서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강물임에 답하시오. 적과 착과수가 10,000개, 가을동상의 가을동상이 발생하기 전 적과 후에 강풍으로 낙과가 몇 개? 1,000개 떨어졌다. 이 말은 조건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고당시 착과수 계산하라고. 사고당시 착과수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이 80%고요. 가을동상의 전 적과 후 강풍으로 낙엽률이 10%. 자, 그 다음에 경과일수 120. 자, 이건 뭐예요? 가을동상에 산정할 때 맥스일을 쓰라고. 맥스일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차 가을동상의 착과 피해 때 기수학 가일수가 3,00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당시 착과수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적과 착과수 10,000개에서 낙과된 거 1,000개, 또 기수학 3,000개 빼니까 이때 가을동상에 때는 6,000개 달려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착과 피해 해봤습니다. 정상과실 200개, 50% 피해과실이 6개, 80% 피해과실이 40개, 100% 피해과실이 54개고요. 당부장, 본과소는 적과전 5종 한정 특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렇습니다. 않았으며.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피해 인정돼요. 착과율은 55%다. 와, 여기에 또 포인트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자, 맥스A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착과손해 피해율 55%니까 착과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5%라고 했잖아요. 60% 미만은 5%. 60%는 똑같이 5%예요. 60%. 그래서 쉽게 그냥 60% 이하는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 이하는. 그러면 이 집 55%니까 무조건 착과손해 피해율은 55%니까 착과손해 피해율은 5%라는 얘기죠. 5%. 그게 맥스값의 하나. 그 다음에 앞전에 조사된 낙엽 인정 피해율. 요거. 그럼 뭐예요, 얘는? 떫은감이에요, 단감이에요, 얘가? 떫은감, 이게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떫은감. 밑에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찾으시는 무기이셔. 감히 뭔 무기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이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떫은감.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엽인정 피해율. 둘 중에 낙엽인정 피해율과 착과손해 피해율 5% 중 큰 값이 이번 가을동상해 때의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 마이너스 맥스 A 값이 되겠다라고 인식하시면서 계산할 겁니다. 물음 1, 가을동상에도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은 밑에 답지 바로 하세요. 자, 200개. 자, 2피해 인정됐나요? 인정됐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2피해가 인정됐다고. 가을동상으로. 그렇죠? 2피해 인정됐으면 뭐다? 정상과실도 피해가실로 말하겠어. 정상과실수 200개 곱하기 0.0031 곱하기 조건의 잔여일수 51 줬습니다. 그래서 51 플러스 50%형 피해과실수 6개 곱하기 0.5 플러스 80%형 피해가실수 40개 곱하기 0.8 플러스 100%형 피해가실수 54개 곱하기 1 한 값을 나누기 전체 개수로.
전체 표본과실. 자, 200개, 6개, 40개, 54개로 해서 나온 값이 뭐다? 착가합 비곡성률 4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를 보고 가을동사에는 감수가 있을 계산하시오. 가을동사. 누적은 물어보지 않았네요. 결국은 뭐예요? 맥스값. 둘 중에 큰 거 잘 써서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을동사 해고 싶게 자연낙관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연낙관 없다고 했으니까 자, 사고당시 착가수 계산해야 되겠죠. 적가후 착가수가 몇 개예요? 10,000개입니다. 그래서 총 낙과수,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총 나무 피해 과실수 마이너스 총 기수와 가실수를 뺀 거죠. 뺀 게 사고당시 착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000개가 됩니다. 6,000개. 6,000개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착가 피해 구성률 40% 마이너스 맥스인데 맥스는 자 어때요? 자, 가을동사의 낙엽률로 인해서 경과일수 자 120일입니다. 자 그랬으니까 예 낙엽 인정 피해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밑에 계산해 보시죠. 낙엽 인정 피해 몇 프로 나왔습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이 2.6% 나오네요. 2.6%. 그렇죠? 계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착가손해 피해율은 몇 프로예요? 5%. 착가손해 피해율이 왜 5%인지 아시죠? 예. 왜냐하면 이 집은 보니까 적과제는 특약 가입 안 했다 했잖아요. 당구장 봐보세요. 본과서는 적과제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적과제는 자연재해 피해가 인정됐네요. 라고 하고 착과율이 55%라는 거예요. 착과율이. 그럼 평균 착가손은 많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것보다 맥스 값만 알기 위해서 이 조건을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맥스는 5%. 지금 맥스 착가손해 피해율은 뭐다? 착가손해 피해율은 착과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착과율. 자, 착과율이 자, 60% 미만 시에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곱하기 5% 적용하고 착과율이 자, 60% 이상 100% 미만입니다. 100%는 해당 없어요. 미만 시에는 어떤다?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이게 착과손해 감수하셨어요. 착과수에다가 곱하기 이만큼을 뺀다는 얘기예요. 5%. 이만큼을 곱해준다는 거죠. 5% 곱하기 자 60% 했으니까 60% 기준이니까 100에서 60 빼면 얼마 남는다? 40 남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100% 마이너스 착과율입니다. 요게 뭐예요? 다음 사고의 맥스값이에요. 얘가 되셨죠? 그랬으니까 얘들보다 5%와 낙엽인정 피해 2.6% 좀 큰 게 어떤 거예요? 5%라는 거예요. 5%. 공부를 대충 하신 분은 이제 얘 당구장을 무시해버려요. 적과전에 특이하게 가입 안 했다, 자연재해 발생했다. 뭔 말이요? 거기서 어쨌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2.6% 빼겠죠. 보이는 낙엽인정 피해만. 근데 숨어있는 진짜 피해 맥스값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6,000개 곱하기 그리고 0.4 마이너스 0.05 하시게 되면 가을 동사에 일어난 감소가 있어 2,100개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7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3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보험에 가면 가소이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과소는 하나 있네요. 자, 품목, 사과, 조사,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험가입은 23년 2월 15일 날 가입했고요. 가입할 때 특별약관에 보니까 가입하면 동그라미, 가입하지 않으면 X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표를 줘요. 이 그림을. OX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O라 하면 가입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가 저처럼 이렇게 가입은 O, 가입하지 않으면 X라고 써놓는 경우 이렇게 저처럼 친절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친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O다 그러면 가입했다 하고 X다 하면 가입 안 했다 하세요. 이건 법원에 가서도 판사에 뭐 가입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O잖아요. X가 가입한지 O가 가입한지 누가 안다요. 아이 바보시 O가 가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조건 안 주더라도 동그라미는 가입됐다는 거, X는 가입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 가입을 OX로 표시해 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입은 O, X는 미가입이라는 말이 없이 시험 출제됐거든요. 그래도 다들 동그라미는 가입한 거다. X는 가입 안 한 걸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세모는 뭐예요?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OX만 있다. 자, 그래서 적과 착과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과,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해봤는데 나무조사를 해봤대요. 나무조사 및 착과 조사 내용입니다. 자, 착과 조사하기 위해서 나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적과 후 착과 조사는 7월 10일 날 조사했고요. 7월 10일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일단 370주. 단 미보상 주수는 미포함이래요. 자, 근데 이 집에 특약 가입한 거 보니까 5종 환경 보장 특약에 가입한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고사주수와 미보상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고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 고사된 나무.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자, 이 집에 5종 환경 특약인데 냉해로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5종 환경에 해당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미보상 주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당연히 얘는 뭐다? 20주 유목은 왜요? 어린 나무고 어린 나무는 과일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 실제로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가시면 1년생, 2년생 하면요 과일 하나 또는 2개 달렸습니다. 그놈 갖다가 표본 잡아갖고 연놈도 하나 2개 해주잖아요. 착각감소 본 거 엄청 나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유목은 빼는 거예요. 가입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월 10일 날 동해로 3월 20일 날 동해 3월 10일 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름 하다가 언제 죽었다고 10일 후에 별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몇 주 있다? 10주 있는데 동해는 뭐다? 5종 환경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 이런 문제는 뒤에다가 미라고 딱 써놓으셔야 돼. 시험 문제지에다도 항상. 문제지를 매우 지저분하게 만드셔야만 합격합니다. 괜히 막 뭐 조상 되도록 뭐 표구의학 바꿀다고 깨끗하게 갖고 싶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복잡하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잘 알아먹도록.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멧돼지로 인하여 고사한 주수. 멧돼지로 그래서 난리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몇 주? 자, 5주입니다. 얘는 미보상 주수입니다. 왜 그러냐? 5종 환경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30일 냉해로. 자, 포인트가 냉해죠?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나무는 죽지 않고 수확이 불가능했어요. 그랬으니까 얘는 뭐다? 수확 불능주수가 아니라 미보상 주수입니다. 왜냐하면 냉해이기 때문에. 앞에 힌트가 냉해라. 얘는 미보상 주수입니다. 냉해라. 5종 환경은 뭐다?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잖아요. 만약에 강풍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이건 뭐다? 그때는 수확 불능주수예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뭐다? 냉해라겠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강풍으로 고사한 주수 3주. 얘는 뭐예요? 고사입니까? 미보상입니까? 고사 주수입니다. 왜? 강풍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병충해로 죽은 나무 있습니다. 얘도 미보상 주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무릎을 답을 보는 거죠. 무릎 1. 위를 보고 A 사과가 손해 과실에 대한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조사 대한 주수를 각각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실제하고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만 알면 당연히 자동으로 조사 대상 주수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실제 결과수는 뭐라 했어요? 실제 결과수는 용어에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해요. 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근데 이 다만 유목이나 인수제한품종은 제외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집의 실제 결과수는 몇 주다? 자, 7월 10일 날 보니까 전체 심어진 게 몇 주 있다고요? 370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보상 주수만 포함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미보상만 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유목이 다 포함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유목 빼고 미보상 주수를 제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유목 빼시고 플러스 미보상 주수 하시면 얘가 뭐다? 실제 결과 주수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자, 볼게요. 370주에서 유목 20주 빼고 플러스 미보상 주수를 다 조사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통해로 죽은 거 10주. 자, 미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로 죽은 거 5주. 요거 미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 있죠. 4월 30일 냉해이기 때문에 미보상입니다. 그래서 6주 이렇게 각각 더한 것을 빼시게 되면 뭐다? 그다음에 그다가 플러스 병충해 미보상 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빼면 이 집의 실제 결과 주수는 373주가 되네요. 3주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고사 주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착가수로 사니까 고사 주수예요. 나무 봉으로 산정하는 거 아니니까. 고사 주수라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 있네요. 강풍으로 인한 고사 주수 3주. 자, 미보상 주수. 얘 보니까 이만큼이죠. 10주. 네, 플러스 5주, 플러스 6주, 플러스 2주.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373주에서 고사 주수 3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몇 주입니까? 15에다가 23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나머지가 뭐다?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여기서 347주가 되네요.
3, 4, 7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구분의 힌트는 뭐냐면 특약을 보시면 구분하셔야 된다고. 특약 보고. 특약이 5종 한정 특약이다 그러면 5가지 재해로 인해서 죽으면 고사. 그 외의 사유로 죽으면 미보상. 또 그 외의 사유로 수학 불능되면 미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과과수원입니다. 자, A 사과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이에요. 나무 손해보장에 따른 나무 피해율을 계산하시죠. 단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을 마고 실제 결과주수는 무릎 미래값을 그대로 적용하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나무 때의 실제 결과주수와 그다음에 과실 때의 실제 결과주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건을 달리줘야 돼요. 달리줘야 돼. 과수는 식재된 나무가 더 많아야 되겠죠. 왜? 미보선수 미포함 나무 할 때는. 그래서 그냥 실제 결과주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조건은. 왜냐하면 미보상 주수만큼 과일이 더 심어졌다고, 나무가 더 심어졌다고 370주가 아니라 더 심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다가 나무 할 때는 가수원 식재된 모든 나무 370주를 몇 주로만 바꾸면 돼요. 자, 이거 냉해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조수해로 인한 거, 수압 불능주수, 이게 다 미보상이었잖아요. 여기에 21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수원 식재된 나무는 391주다라고 하면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실제 결과주수 373주 나옵니다. 봐볼까요? 391주에다 몇 주, 유목 20주 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미보상수 몇 주. 종합이 나무다 가면 자연재 조세 화재잖아요. 병충해만 더해주면 되겠죠. 병충해만 계속 2주. 그래서 얼마예요? 373주예요. 나무는 뭐냐면 얘는 지금 이 고사잖아요. 고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미보상이 아니어서 여기다가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문제에서는. 알겠죠? 그냥 조건 주는 대로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무 피해율입니다. 그때는 뭐다? 다만 실제 요소는 뭐라 했어요? 무릎 1의 결과 값을 그대로 적용하겠잖아요. 그래서 무릎 1에서 답을 잘 못 찾으면 2번 못 풉니다. 그럼 실제 요소는 몇 주다? 373주고요. 여기에 이제 있는 거 고사수만 쑥 찾아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동해로 죽은 거 10주, 조수로 죽은 거 5주, 그 다음에 강풍으로 죽은 거 몇 주예요? 3주. 이렇게 하시면 나무 피해율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주, 3주. 됐죠? 자, 한번 넘겨봅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자, 떫은감입니다. 5종 한정 다 가입 안 했습니다. 모든 특약 가입 안 했고요. 나무조사 해봤습니다. 저가조사 7월 10일 날. 자, 과수원시 나무 총 370주고요. 미보상 주수는 미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저는 미보상 주수 미포함이잖아요. 시험에서 고사주수 미포함이라면 어떨 거냐. 고사주수, 고사된이 아니라 고사주수. 시험 문제에서는요, 고사된 주수, 고사주수는 달라요. 고사된이라는 건 뭐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자, 5종 한정 특약 가입한 가수원에서 조수해로 고사된 나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보상 주수라고 하잖아요. 종합에서 조수해로 고사된 나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사주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고사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370주가 있는데 여기에 고사된 주수 제외라고 하면 고사된 상태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주수가 있을 수 있고 보상하는 손해. 자, 미보상 사유로 고사된 주수들이 있겠죠. 얘 두 개가 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근데 여기서 고사주수 미포함이라고 한다면 뭐야? 순수 보상 손해. 보상 손해로 고사된 주수만 여기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사된이라고 해놓고 미보상 주수라고만 써드린 거죠. 그럼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고사주수 미포함, 고사주수 미포함이라는 건 뭐예요? 보상 손해로 죽은 것만, 즉 식재된 나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찾아서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된이라는 말은 뭐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사주수라는 것은 이 나무를 확정시킨 거예요. 보상 손해 죽었냐. 자, 미보상 주수. 우리가 용어 있잖아요.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란 뭐예요? 보상 손해로 죽어버린 거. 미보상은요, 보상 손해 예 사유로 인하여 고사된 주수. 여기도 고사된 주수. 여기도 고사된 주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죽었다고. 근데 시험에서 고사된이라고 나오면 뭐다? 상태다라고 하고요. 보상 손해 이해원이다. 죽은 거 빠졌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고사주수 그러면 뭐다? 보상 손해로 죽은 것만 빠졌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미보상 주수 그랬으니까 지금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죽은 것만 빠졌다는 거잖아요. 또 죽은 거 있고
또 보상손해 이해원인으로 수확이 불가능한 거 전부 다 미보상수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5종 환정 가입 안 했으니까 얘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나무하고. 자, 봅니다. 7월 10일 과수원 시제 나무는 1370주고요. 단 미보상주수는 미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다? 5종 환정 특이하게 X가 힌트죠. X가 힌트고 미보상주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 집에서 이 미보상은 5종 환정에서는 딱 하나. 병충해만 해당될 거예요. 병충해만. 그렇죠? 그렇습니까? 370주에 자, 인수 조건에 가입할 수 없는 거 20주 빼면 350주. 거기다 미보상 주수만 더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동해로 인한 고사된 거, 고사된이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사주수라고 한다고요. 고사된 주수라고 부르지 않고 고사주수라고 한다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멧돼지로 인해 고사된 주수. 얘는 뭐다? 우리는 고사된 주수이기 때문에 고사주수라고 부른다고요. 고사주수. 자, 그다음에 냉해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게 뭐다? 수확불능주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다음에 강풍으로 고사된 주수. 얘는 고사주수라고 부른다고요. 병충해로 고사된 죽기는 했어요. 근데 사유가 미보상 사유이기 때문에 얘는 미보상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집에 지금 실제 가수는 370주에서 유목 20주 뺀 350주. 거기다가 미보상주수 병충해 2주 하니까 실제 결과수는 352주. 됐죠? 그 다음에 고사일수는 몇 주예요? 자, 동해로 고사된 거 10주, 멧돼지로 고사된 거 5주, 그 다음에 5월 15일 강풍으로 고사된 거 3주, 총 18주가 고사주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주수는요, 6주, 미보상은 2주가 된다. 그래서 조사대항수 계산해보면 뭐예요? 352에서 18, 6, 2를 빼니까 326주가 조사대상주수. 이 개념 잡는 거예요. 개념. 자, 다음은 4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49쪽에 있는 35번 문제. 요건 잠깐 살펴보고 쉬겠습니다. 종합위험,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이래요. 다음을 보고 각 모르면. 그럼 얘는 뭐다? 저가전 종합이다. 다음 가수원은 모두 저가전 종합에 가입했는데 조사 내용 보고 다 말하기니까 조사 내용 보는 겁니다. 과수원별 A 가수원 특약 가입했니까 물어보니까 A 가수원은 사과인데 특약 가입 안 했대요. 자, 특약 아무런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럼 뭐다? 5종 환정도 가입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적과전에, 자, 우게 제목 잘 보셔야 돼요. 적과전 발생지를 보니까 조수의 화재로 전체 나무 중 일부 피해고 피해 규모는 뭐다? 일부만 발생했대요. 일부만. 그래서 조사 내용을 쓱 봤더니 고사수가 10주, 수확불능주수가 4주, 일부 피해수가 6주, 실제 수가 200주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물음을 봐볼게요. A가선의 적과전 사고에 관한 최대 인정 피해율입니다. 자, 적과전에 5종 환정 특약 가입 안 했으니까 조수의 모든 사고가 뭐예요? 조수의 화재로 발생했죠. 그죠? 자연재 없죠. 그러니까 이 집에 착각 감소화수는 어떻게 한다? 평착만의 적착과 평착 고박이 최대 인정 피해율. 이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를 얘기한다고요. 이때의 나무 피해가 어떻게 된다? 고사되거나 수확불능되거나 일부 피해된 주수를 누적 합산해가지고 나누기 뭘로? 실제 결과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보다 10 플러스 4 플러스 6 했으니까 20이네요. 20 나누기 200 했으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은 10%라고 답하시면 정답입니다. 비거 써볼게요. 5종 한정 보장에 특이하게 가입했어요. 떫은감이고요. 자, 포인트. 자, 떫은감 5종 한정 보장입니다. 적과전의 발생 재해는 위에 제목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발생 재해는 우박, 강풍, 집중호우가 발생했고요. 육아 타박률입니다. 표본 육아 타박률이 자, 40개에 160개입니다. 그럼 40 나누기 40 플러스 160 했으니까 육아 타박률 20% 됐죠? 20%. 낙엽률 사입은가 떫은감이에요. 힌트가. 그랬으니까 낙엽률 먼저 알아야만이 낙엽 인정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낙엽수가 64에서 64 나누기 64 플러스 차겹수 256 했더니 낙엽률은 20% 나옵니다. 그래서 낙엽 인정표율은 떫은감의 낙엽 인정표율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0.2 한 값에서 고정수치 빼죠. 7.03%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703 빼시게 되면 얼마나 12.29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육아 타박률 20%와 낙엽 인정표율 12.294% 중에 큰 게 최대 인정표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힌트 하실 때 제가 보면 지금 낙엽 인정표율에 대해서는 소수점 몇 자리를 하란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 답 안 쓸 거니까. 답 안 쓸 거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럼 느낌을 딱 보셔야 돼요. 야, 이것은 낙엽 인정표율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육아 타박률이 답이 딱 되는. 왜냐하면 낙엽 인정표를 답을 하고 싶으면 뭔가 조건을 더 걸어줘. 왜냐하면 0.143333만큼 쭉 나오는 게 있겠죠. 그때는 그걸 답으로 쓰고 싶으면
정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 몇 자리 반을 내매라. 퍼센트로 뭐 소수점의 절사 이런 조건을 걸어줘야 돼. 그럼 야, 이것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해서 인식하면 좋고. 이런 말이 없어가는데 계산기 누르면 쭉 빠진다. 그때는 뭐다. 개인이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풀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괜히 또 잘못 찍어가지고. 아니, 조건 없길래 그거 아니고 이놈으로 찍었는데 틀려버렸어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령이다.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가 한번 봐볼게요. 자, 5종 환정 가입은 단감입니다. 단감 그러면 뭐예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감하면. 낙엽인증표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감이나 떫은감을 낸 이유는 출제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낙엽인증표를 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낙엽인증표를. 그래서 그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자, 단감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 한 값에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고요. 떫은감은요. 0.966이 곱하기 낙엽률 한 값에서 고정수치 0.0703만 뺀다. 날짜가 10일 됐든 100일 됐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종 환정입니다. 낙엽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낙엽률 보니까 20% 나왔죠. 64에 나누기 64 플러스 256이니까 20%라고요. 낙엽 인정표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떫은감이니까, 단감이니까 1.12에서 16.03% 나오네. 답지 보시면. 그 다음에 자, 나무 피해 발생했죠. 강풍 집중호우가 적과제를 발생했잖아요. 5종 환정이니까 보상 손해를 맞죠. 강풍 집중호우. 그래서 도복주수가 20주, 침수 피해 입은 주수가 50주, 과실 침수에는 30%. 그다음에 실제 값은 200주니까 자, 20주 플러스 50주 곱하기 0.3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20주 플러스 15주죠. 그래서 35주. 35주 나누기 200 하시게 되면 17.5%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정표율은 뭐다? 17.5%의 나무 표율이 최대 인정표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계산 안 해보시고 찍어갖고 이것만 해볼까? 이라고 답이 똑똑 떨어지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거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해석하고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글씨를 써보시는 게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 첫 번째 해석. 문제 해석하려면 뭐다? 내가 기본서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해석되면 빠르게 계산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값을 써보는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